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총 4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3문제에다가 보너스 문제 하나 추가.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볼게. 얘는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뭐 집에서 PC방 거쳐서 학교까지 이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였잖아. 근데 이게 이제 응용이 되면 PC방뿐만 아니라 집에서 PC방 거쳐서 요쪽 길가에 있는 PC방 거쳐서 요쪽 노래방 거쳐서 다시 컴백홈. 근데 최대한 짧은 동선으로 돌아오려면 어디 위치에 있는 지점에 PC방과 노래방을 들려야 되느냐. 얘도 이쪽 길 기준으로 대칭 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얘도 이쪽 축을 기준으로 대칭 이동 해서 이렇게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요 포인트들로 이렇게 됐을 때가 가장 짧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그 얘기인데 이 문제도 그거야. 이걸 이용하면 금방 풀 수가 있어. 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 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여기는 숲이고 이건 뭐 상황을 어떻게 만든 거야? 여기가 숲이래. 숲이고 여기가 개울이야. 숲에 들려서 뭐하고? 캠핑? 여기가 캠핑장이 여기가 있고 숲까지 이렇게 요 밑에 개울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쭉 가서 만나는 요 길이 이게 50m. 그리고 여기까지 개울까지 수직 최단 거리가 여기가 40m. 그리고 이쪽 만나는 숲과 개울이 만나는 이 지점까지가 70m. 이렇게 주어진 상황이고 민경이가 숲에 가서 나뭇가지를 좀 줍고 개울 가서 물을 길러서 다시 캠핑까지 돌아온다라고 할 때 움직이는 최단 거리를 구하라. 끝났지?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이지. 가볼게. 어떻게 가면 돼? 이쪽으로 대칭 이동, 수직으로 이렇게 가서 길이가 똑같이 이렇게 지점 하나 잡고 이쪽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오케이 해서 이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연결됐을 때 만나는 이 포인트들 여기가 바로 가장 짧은 위치가 되는 거야. 그 이유는 요놈하고 이게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 여기하고도 여기하고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고 결국 이 세 변의 길이의 합은 요거 세 변의 길이의 합과 여기 세 변의 길이의 합과 동일하다는 거야. 이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갈 필요가 없지. 그지? 일직선으로 가는 게 가장 빠르잖아. 삼각형의 최단 거리는 결국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인데 그게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거쳐서 갈 필요 없이 일직선으로 오는 게 가장 빠르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최단 거리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최단 거리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포인트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뭐 방정식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원점으로 잡지 뭐. 여기를 뭐 x축 y축이 나가는 지점이라고 봤을 때 여기는 70, 40이고 여기 좌표는 뭘까? 여기가 50이니까 여기는 20이잖아. 그러니까 20, 4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좌표가 뭐 여기도 필요해? 여기는 뭐 70, 0이고 이건 필요도 없지 뭐. 근데 얘는 기울기가 얼마야? 여기가 20분의 40이니까 기울기가 2. 요놈이 뭐 직선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y는 2x야. 그럼 얘를 이 점에 대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y는 x가 아니지. 그러면 대칭 이동을 어떻게 해서 요 좌표를 찾느냐? y는 x면 x와 y의 위치만 바꾸면 되지만 얘는 그게 안 통해.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녀석이 아니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a, b라고 놓고 대칭의 특징이 뭐야? 요 기울기가 서로 수직이라는 것과 길이가 떨어진 거리가 똑같다. 결국 얘네 둘의 중점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된다. 이거 가지고 a, b를 그냥 다 찾아버리면 돼. 그럼 얘랑 얘의 중점은 2분의 70 플러스 a랑 2분의 40 플러스 b인데 이게 뭐 여기 좌표를 뭐 m이라고 했을 때 m의 좌표인데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2분의 40 플러스 b는 그냥 70 플러스 a랑 똑같아. 2배가 됐으니까. 그럼 이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해보면 40 플러스 b는 140
플러스 2a. 뭐 한쪽으로 모을까? 얘가 넘어갈까? b-2a는 100 하고 이렇게 식이 하나 남았지. 그럼 또 하나의 식은 이거 기울기, 얘 기울기가 2니까 얘 기울기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a-70분의 b-40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넘기고 정리를 하면 2b 마이너스 80 넘어가면 70 마이너스 a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쪽으로 또 몰면 a 플러스 2b가 150이다. 여기다가 2배를 할까? 2b 마이너스 4a 플러스 2b 2배 하면 200 뺐을 때 5a 뭐야? 5a가 마이너스 50이 나오네? a는 마이너스 10이야? a가 마이너스 10이 나올 수 있어? 아씨 이거 그럼 그림이 이 점이 실질적으로 이게 EX를 정확히 그리면 이게 바깥쪽으로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지. A가 마이너스 10이 나왔어. 이게 계산이 틀린 게 아닐 거야. B도 구해볼까? 마이너스 10이면 여기가 160이 되니까 B는 80. 여기다 대입해보면은 40, 160, 200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80. 그림상으로는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대충 EX를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요 정도에 찍히지만 사실 이게 2, 4분면에 있는 점이다라는 거야. 어쨌든 얘는 이제 금방 찾을 수 있지. 왜냐면 X축 대칭이 되니까 Y에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잖아. 70, 마이너스 40.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문제의 답이야. 빼고 제곱하면 80의 제곱. 빼고 제곱하면 120의 제곱. 이거 뭐지 이거? 이거 뭐 3대 4대 5 이런 것도 안 통하잖아. 근데 얘랑 공통이 얼마야? 40의 제곱? 40의 제곱을 뜯어내면 얘는 4 곱하기 2였으니까 2의 제곱이 남고, 얘는 40의 제곱 뜯어내면 40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이 남지. 이렇게 되겠네. 그럼 40 얼마? 루트 4 더하기 9 13. 바로 계산이 가능하지. 이거 뭐 제곱할 필요 없어. 그냥 인수분해 이용해서 묶어버렸어. 제곱수를, 가장 큰 제곱수를 묶어버렸어. 최대 공약수 형태에서 최대 공약수지 40의 제곱이. 그지? 뭐 계산상 요령이고. 어쨌든 문제의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의 답이 있는 거야. 자, 해결을 했고, 이게 뭐 최단거리 이 방법이 이 PC방 문제, 뭐 PC방 노래방 당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최단거리 문제 유형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유형이야. 이거 말고도 선생님이 그 수학상 특강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최단거리 문제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놨어. 문제들을 많이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나는 이 문제들은 무조건 맞춰버리겠다. 나는 이거에 대한 경험치를 좀 많이 높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수학상 특강 후반부에 30몇 강인가 37강인가 8강 이쪽 부분에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찾아서 보기를 바래. 할 수 있다 그러면 굳이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리고 할 줄 아는 거는 안 봐도 돼. 막 넘겨서 보고 찾아보면 돼.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니까. 또 딴 얘기가 길어진다 이러면 또 시간이 늘어나지. 선생님이 목표한 거는 자꾸 10분짜리로 끊자는 얘기인데 이게 자꾸 30분에 가까워져. 20분 내외 또 맞추기가 힘들어져. 자꾸 30분에 가까워지는 것 같아. 자, 두 번째. 두 번째 문제도 이것도 절대값이 막 포함되어 있고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별게 아니야. fx는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고 gx는 이 절대값 x-3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근데 f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 이 식을 무조건 만족시킨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이게 뭘 뜻하는지, 또 gx는 다음 식을 또 만족을 시키고, 이게 뭐 비슷해 보이는데 a를 기준으로 x를 뺐고 x를 더했고, 여기도 b를 기준으로 x를 뺐고 x를 더했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얘부터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를 잘 봐. 얘는 어차피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 지금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꺾인 그래프, 이런 좌우 대칭 형태의 2차 함수는 아니지만 마찬가지로 축이 존재하는 V자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야. 그지?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봐.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B를 기준으로 X만큼 더 간, 임의의 숫자 X에 대해서 전부 다 X만큼 더 간 B 플러스 X 위치에서의 함수값과 X만큼 덜 간
b-x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항상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x의 위치가 요만큼 떨어져 있다. 그럼 근데 여기 함수값이 여기다. 그럼 여기 덜 간 지점에서의 함수값도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게 좌우 어떻게 되는 거야? 정확히 어떤 그림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좌우 대칭 형태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게 직선이 되는 건 아니야. 이게 휘어서 뭐 곡선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B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다. 그러니까 X는 B를 대칭 축으로 하는 대칭 함수야. 그런데 얘는 이건 축대칭이지. 그러니까 축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얘는 요 마이너스가 없으면 똑같이 x는 a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형태의 함수다 라는 얘기잖아. 똑같은 구조니까 f라는 함수가. 근데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놨어. 그럼 생각을 또 해봐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a를 기준으로 x만큼 더 간 지점하고 x만큼 덜 간 지점하고 함수값이 부호가 서로 반대래. 하나는 여기 있으면 하나는 요거의 기준으로 반대쪽 부호가 나온다는 얘기야. 이거 뭐야? a, 0을 기준으로 a, 0에 대한 뭐야? 점대칭이지 뭐. 끝났어. 이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을 이룬다는 거야. 이거 해석이 끝났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a, b 값 찾고 2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근데 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것도 그래프를 금방 그릴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를 경우를 뭐 다 잘라가지고 1과 3 기준으로 하나, 둘, 셋 경우 나눠가지고 식 찾고 그걸 일일이 그리면 실전에서는 시간이 엄청 들어가지. 선생님이 이 절대값 포함되어 있는 동일 방정식 그래프 그리는 것도 수학상 특강에서 다 설명을 해놨어. 제발 찾아서 보길 바래. 엄청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 문제도 많이 풀고. 자,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풀어야 되지만 요령이 있어. 여기가 가운데가 절대값 1차식에 대한 절대값이 플러스로 연결되면 바가지 형태로 나와.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꺾인 형태로 뭐 지그재그로 이렇게 꺾인 그래프의 형태, 꺾이는 뭐 이런 그래프의 형태가 나오게 되거든. 근데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하느냐, 빠르게.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먼저 찾아. 1일 때 얼마 돼? 얘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똑같이. 그리고 3을 대입, 얘가 0이 되는 3이 대입되면 없어지고 여기가 2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3을 대입하면 2가 나와. 그지? 그러면 어차피 이 중간은 이거 다 직선이 나올 거거든. 그러니까 이 중간에는 무조건 직선이야. 여기가 당연히 2겠지. 이게 대칭 여기가 2분의 4니까 중점이 당연히 여기 2,0이겠지. 그럼 좌우 여기랑 여기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전부 다 이게 플러스일 때잖아. 그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그러면은 이거 그냥 플러스로 빠져나와서 계산만 해주면 x 지워져 버리고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 그러니까 이렇게 일자로 나가게 돼. 그럼 이게 둘 다 마이너스면 이거의 반대부호가 나오겠지.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거지. 그래프를 금방 다 그린 거야. 해석이 끝났어. 얘는 V자 모양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꺾이는 지점이 어디야? 이게 0이 되는 지점. 이것도 두 가지로 3을 기준으로 3보다 작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누지 않아도 돼. 3을 기준으로 V자 형태인데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2x-6이잖아. 기울기가 2야. 그러면 3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2x 하고 플러스 6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결국 3,0을 기준으로 좌우 기울기가 2짜리. 그럼 뭐 그거는 기울기가 2다. 그럼 여기는 정확히 이렇게 지나가겠네. 그럼 여기도 4,2에 해당되는 여기 이렇게. 요게 지금 gx 그래프, 여기가 fx 그래프. 지금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야? 여기지. 그지? 근데 이 부분을 선생님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눌게. 여기가 어차피 일자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부분은 삼각형하고 요 부분은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으로 이렇게 찾는 방식으로 가자. 오케이? 근데 이거 넓이 금방 찾을 수 있지. 왜? 여기 길이가 얼마야? 2잖아. 그럼 여기 길이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지금 여기 기울기가 2고 요게 마이너스 2니까 여기 중점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1의 절반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지. 그러면 넓이는 여기는
높이가 2분의 1 곱하기 여기 밑변의 길이가 2. 근데 삼각형이니까 또 2분의 1까지. 그지? 더하기. 요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여기가 또 뭐 높이라고 볼 거야? 2. 여기는 얼마? 1. 그러니까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끝났네? 요거 약분되고 2분의 1 더하기 1이지. 2분의 3이야. S가. A 값하고 B 값이 얼마인지도 찾아보면 얘는 A, 0에 대한 점대칭이잖아. 그지? 요게 어디에 대해서 점대칭이야? 정확히 여기 2, 0이지. 그러니까 A는 2야. 그 다음에 얘는 축이 얼마야? 3이잖아. 그러니까 3이 바로 대칭 축. B는 3. 그럼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ABS 곱한 게 얼마냐? A가 2고 B가 3이고 S가 2분의 3이니까 사약분하면 9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답은 5번에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3번도 풀어보면 얘는 뭐 원방이야? 오, 선생님이 여기다 5분 안에 풀면 1등급 인정이라고 해놨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가? 아, 이거구나. 이거 선생님도 보고 이게 과연 풀릴까? 이게 도대체 뭐 얘기하는 거지? 하다가 이제 선생님도 뭔가 발상을 얻어내서 문제를 풀었던 문제야. 근데 굉장히 신박해. 자취를 이해를 하고 있냐? 아, 이게 다 도형의 방정식들인데 이거를 만족하는 도형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냐? 아주 직관적이고 이 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단한 실력이야.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친구들은 꽤 있을 거야.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자취에 대한 감을 잡지 못하는 친구들은 이거 도대체 뭔 얘기야?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먹을 거야. 자, 이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대. P가 A, B고 그리고 요 원을 움직이는 점 C, D가 있대. 얘는 뭐 이름이 없어? 뭐 선생님 그냥 Q라고 할게. 근데 이 두 점이 있고 이 두 점에 대해서 뭘 만족시키냐면 B, C 플러스 K가 AD와 같다도 아니고 다르다를 항상 만족시키는 점. 이거를 항상 만족시키는 점 P의 좌치를 구하는 문제야. 자취의 길이가 길이를 또 거꾸로 제시해서 3분의 16 파이라고. 그때 K의 값이 얼마냐? 0보다 큰 양수인 K의 값이 얼마냐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굉장히 신박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의미심장해. 막 거기에다가 이 식이 도대체 뭘 가리키는 거야? 이거 전개를 해보면 BC 플러스 BK는 AD, 뭐 K로 정리를 해보면은 AD 마이너스 BC를 B로 나눈 게 K인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이거를 어떻게 이제 뭐 엮어서 PA와 B에 대한 관계식을 얻어낼 거냐고. 이거 굉장히 난해해지지. 그러니까 요 식이 뭔가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그지? 신박한 거야.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선생님이 이제 접근한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생각을 해낸 과정을 좀 보여주면 선생님은 요게 만약에 K가 없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BC와 AD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K가 0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 BC는 AD가 아니다. 이게 이제 선생님의 발상의 시작이었어. BC는 AD다. AD-BC는 0이 아니다. BC는 AD와 같지 않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석할 수 있겠어? 선생님은 기울기 관점에서 봤거든.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요 식 자체를 잘 봐. 나눠보면 지금 A를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보면 A분의 B하고 얘 C를 D 밑으로 내려보면 이게 이런 식하고 동일한 식이잖아.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의미하는 거는 원점하고 0,0이라는 원점하고 P하고 OP의 기울기지. OP의 기울기야. 얘도 OQ의 기울기. P와 Q는 각각 이 두 원 위에 있는 점이야. 그지? 그러면 생각을 해볼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볼게. 간단하게 짧게 그려볼게.
얘는 0,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야. 이렇게. 얘는 0,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4고 얘는 4,0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이야. 이 정도? 조금 작은 원이지. 그러면 이 조건을 해석을 해보면 OP의 기울기와 OQ의 기울기가 같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P는 요 위에 있는 점이고 Q는 요 위에 있는 점이잖아. 그치? 맞지?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야 돼? OP랑 OQ랑 다 한 직선 위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직선이 간다. P가 여기 있고 O가 여기 있고 그리고 뭐 Q가 여기 있다. 그러면 얘네 둘이 같다를 만족시키는 거지. BC가 AD와 같다를 만족시키는 거야. 그치? 이렇게 돼 있으면 이해되나? 그럼 같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와야지, 직선이. 기울기가. P의 위치가 만약에 이런 지점에 있다. 그럼 얘랑 만나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Q를 어디다가 설정해도 성립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성립이 될 수가 없잖아. 그지? 항상 만족시키는 거니까. 이게 항상 만족을 못 하잖아. Q가 어디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게 같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지금 요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접하는 순간에 바깥쪽 부분이 접하는 순간에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을 갖다 그었을 때 바깥쪽 부분 여기랑 여기에 있을 때 P가 여기에 있을 때 지금 BC가 AD와 같지 않다를 항상 만족시키는 점 P의 좌치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나? 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찾으러 가볼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자, 문제에서는 실질적으로 B, C가 아니라 C 플러스 K로 만들었어. K 값을 구하라고 그랬어. 자취의 길이를 제시를 해주고. 자, 봐. 방금과 똑같이 지금 반지름이 4짜리인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었지만 아까는 얘는 봐. 여기 C의 위치에다가 C, D라고 하는 거는 지금 x-4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라고 하는 원 위에 있었던 건데 x 위치가 C의 좌표에다가 지금 뭐를 더해놨어? K만큼 더해놨지. 그러니까 이동이 되는 거야. 점 자체가. 요거를 C'이라고 해보면 C'은 C 좌표를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킨 거란 말이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가 4,0이 아니라 4 플러스 K, 4 플러스 K, 0 그리고 반지름은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뭐 4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잡고 반지름이 3짜리인 원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요 정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 길이는 3이야. 바깥쪽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살짝 겹쳐 있을 수도 있지만 중심의 좌표는 4 플러스 K, 0이야. 근데 아까처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OP의 기울기하고 지금 아까도 이 식을 잠깐 보면 여기가 OP의 기울기고 여기가 OQ의 기울기잖아. 그지? OQ의 기울기지. 근데 그게 같으면 안 되니까 일직선상에 놓여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만나는 원점에서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두 개의 원에 동시에 만나는 상태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게 지금 여기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접하는 상황을 그어보면 Q가 여기 있고 그러니까 C,D가 아니라 이 C 프라임 콤마 D가 되는 거지. 여기가 C 프라임 콤마 D. 그러니까 요 놈이 C 플러스 K인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이 됐으니까 이 원 위에 어딘가의 점이잖아. 이렇게 있고
만약에 P가 여기거나 여기에 있을 때 OP의 기울기랑 요 Q, 이것도 뭐 Q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동이 됐으니까. OP의 기울기랑 OQ 프라임의 기울기랑 서로 같다면 같은 점이 되잖아. 존재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Q가 어떤 점이더라도 항상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데 Q가 여기 있으면 성립이 돼 버리니까 지금 요 안쪽으로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Q가 여기에 뭐 이런 상황이면, 그러니까 P가 이런 위치에 있으면, 여기랑 여기에 위치에 있으면 만족하지 않는,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바깥쪽으로 요거보다 기울기가 더 크거나 더 작거나 이런 상황일 때 결국 P의 좌치는 여기란 얘기야. 여기랑 여기란 얘기야. 근데 이 길이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어? 문제에서 3분의 16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반지름이 4짜리잖아. 그치? 반지름이 4면은 원 둘레의 길이는 2배 하면 되니까 8파인데 그거에 몇 분의 몇을 곱해야 3분의 16파이가 나오나? 3분의 2를 곱해야 되지. 결국 요 놈의 길이가 전체의 3분의 2니까 각도로 치면은 240도, 여기가 120도, 여기도 120도 나눠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60도가 돼야 되고 여기도 60도가 돼야 되니까 이쪽 각은 30도란 얘기밖에 안 되지. 자, 이 상태에서 이제 K 값만 구하면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여기가 30도잖아. 근데 여기가 지금 접선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 여기 반지름은 3이고 그럼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 길이가 6이 돼 버리잖아. 끝났지. 문제 다 풀었지. 여기가 지금 4 플러스 K인데 원점에서 이르는 거리가 6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4 플러스 K가 6. 그지? 그때 자체의 길이가 지금 3분의 16파이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240도 영역을 차지해가지고. K 값은 2하고 끝나는 거야. 이거 지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자취를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뭔 얘기인지 알겠다 하고 그냥 싹 이해가 끝났을 거야. 근데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안 들리는 친구는 아직은 자취에 대해서 심화가 덜 된 거야. 선생님이 설명을 잘 못 해놓고 왜 나보고 못 알아먹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미안하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선생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요 정도 얘기했으면 벌써 알아먹고 끝났어야 돼. 참 미안한 얘기지만 어쨌든 자, 요거를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어차피 선생님이 영상으로 올려놓는 거니까 이렇게 앞뒤로 감아가지고 한 번씩 다시 한번 봐봐.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뭔가를 이해하고 깨우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선생님이 영상을 만들고 설명을 해놓고 뭐 이러는 이유는 본인들의 생각을 돕기 위한 거지, 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봐라, 그게 아니야. 본질이 너희들이 깨우치기만 하면 선생님은 역할을 다 한 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곱씹어 보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시는지, 뭐라고 설명을 하는지 영상을 살살살 분석을 해봐. 그러면 어느 순간 딱 머리를 때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해서 본인의 어떤 발상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능력을 개발해내는 거야. 공부라는 게, 수학 공부라는 게, 심화과정 공부라는 게. 자, 어찌됐건 또 사설이 길어지고 있어. 자, 이제 세 문제를 다 풀었고 마지막 보너스 문제가 하나 더 있지. 이 문제는 선생님이 집어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딱 보너스 문제로 그냥 집어넣기 좋은 것 같아서,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것도 학생들한테 킬러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거 도대체 뭔 말이야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 센 같은 거에 기본 유형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탕으로 몇 개의 옷을 입혀가지고 그냥 뭐 형태를 숨겨놓은 거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 코멘트가 뭐라고 돼 있어? 장난하나?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자, 선생님이 이거를 의미 해석을 해볼게. 문제에서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런 형태는 많이 봤을 거야. 좌표로 해석을 하는 거였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로 해석을 하는 거야. 식으로 보는 게 아니라 루트 두 개가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최소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 뭐 2차식 구조도 아니고 루트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좌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뭔가 도형으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지. 그런 관점이 있으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에 지금 옷이 입혀져 있는데 그 껍데기들을 그냥 싹싹 하나씩 벗겨가지고 아, 이 말이구나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자, 얘부터 잘 보면 여기가 2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인수분해도 안 되잖아. 근데 요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어떤 구조로 나눌 수 있을까? 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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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뭐 이런 형태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a제곱 하나 띄어내고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제곱 아니야? 여기는 괄호가 뭐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지울게. 그지? 그럼 이게 의미하는 거는 a, a하고 몇 콤마 몇하고 0, 1하고의 두 점 사이의 거리지. 그럼 오른쪽 얘는 어떻게 바라볼까? 이걸 어떻게 해야 완전 제곱식 두 덩어리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 이것도 방금 한 것처럼 a제곱 하나 떨어내면 a제곱 마이너스 14a 그럼 49가 있어야 되는데 29야. 안 되지. 그러니까 얘도 뭔가 여기 숫자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이런 구조일 거라는 건데 숫자를 조금씩 쪼개보면서 생각을 해봐. 얘를 뭐 0하고 14a로 뜯으면 안 되니까 12a, 마이너스 12a랑 마이너스 2a로 뜯으면 얘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 반값의 제곱이니까 36이 필요할 거고 마이너스 2a 필요한 거는 1이잖아. 그럼 37이어야 되는데 29가 있지. 안 되지. 그럼 또 마이너스 10a일 때랑 마이너스 4a일 때 이렇게 해봐. 요거 반값의 제곱이 25고 요거 반값의 제곱이 4지. 이거 두 개 더하면 29 나오지. 끝났어. 옷을 다 벗겨버린 거야. 껍데기를 다 싹 다 발라버린 거야 그냥. 이게 어떻게 돼? a-5의 제곱. 얘는 a-2의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뭘 의미해? a, a와 5, 2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사실 원래 이 문제의 기본 형태는 x, y랑 몇, 몇이랑 x, 사의 거리 이렇게 나와야 문제가 쉬운 건데 얘는 x, y가 아니라 a, a와 0,1과 5,2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a, a는 자치 관점에서 바라보면 x좌표와 y좌표가 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얘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러니까 y는 x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이렇게 그려놓고 요 위에 돌아다니는 점 a, a와 0,1, 0,1을 한 이 정도에 찍자. 또 5,2, 5,2는 한 이 정도에 찍을까? 이 정도에 찍어볼까? a, a가 여기 있다. 그럼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거리의 합. 이게 최소인가? 어디 있을 때야? 이렇게 일직선으로 될 때. 이게 최단거리 아니야? 아닌가? 5,2 아래쪽 0,1이지 이거? 뭐냐 문제가 또 이거 또 이상하다 이거 싱겁다. 최소값 m과 그때의 a값 여기 좌표 찾으라고? 그럼 최소값은 어차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잖아. 여기 5,2고 0,1이니까 제곱하면 25에다가 1의 제곱 루트 26인데 최소값은 루트 26이야. 그리고 이 좌표를 찾아보면 이 직선과 y는 x의 교점이니까 이 직선은 기울기가 5분의 1 y절편이 1이니까 y는 5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y는 x랑 같다. 그냥 x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5분의 4 x가 1이 돼야 되니까 x의 좌표는 4분의 5. 그러니까 여기가 4분의 5야. 그럼 얘의 좌표는 4분의 5,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값을 그 순간에 a의 값, 여기가 지금 요 a, a니까 a의 값이 얼마야? a의 값이 4분의 5가 나온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어? 2m제곱 a가 아니라 a의 값을 알파라고? 그러니까 요게 알파야? 아유, 뭐 알파까지 사용을 해. 자, 어쨌든 이제 계산을 해보면 m제곱의 값은 루트 26의 제곱이니까 26이잖아. 2 곱하기 26 곱하기 알파는 요거 제곱하면은 16분의 25. 숫자가 또 뭐 이러냐. 이게 다 약분이 돼? 이 약분 안 되잖아. 계산 틀렸나 봐. 계산이 틀렸나?
봐. 약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루트 26 16 뭐냐? 알파를 왜 제곱을 하고 있냐? 아이씨. 이거 제곱하고 있어. 어, 산으로 갈 뻔했다. 그냥 알파가 4분의 5야. 그냥 약분만 하면 되지. 이게 뭐 2 하나 약분하고 또 2 하나 약분하면 여기가 13이 되잖아. 그러니까 13 곱하기 5니까 문제의 답은 65. 어이구 살았다. 이게 선생님이 적어둔 답하고 동일해 지금. 65. 이해돼? 그러니까 문제에 장난질을 엄청 쳐놨지. 이렇게 완전 제곱식 두 덩어리의 합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래도 요거 y는 x 위에 있다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을 텐데 요거를 전개해가지고 그냥 묶어버렸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거 장난친 거지. 이게 만약에 숫자가 더 더러웠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놓으면 이게 완전 제곱식 두 개로 찢어진다라는 거를 찾기가 더 가능성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완전 노가다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요거는 몇 가지가 안 나오니까 그냥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직관을 이용해서 빨리 찾아라. 뭐 이렇게 지금 옷을 입혀놓은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야. 문제를 응용한다는 거는 꼴랑 해봐야 뭐 이런 식이야. 이게 뭐 큰 가치가 있을까? 근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응용 정도는 그냥 이제 보는 눈이 생겨. 문제를 많이 풀고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관찰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눈치가 좀 많이 빨라지는 거야.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잘 봐봐. 눈치가 얼마나 빠른가. 이 숫자씩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떻게 바로 느낌을 받고 이쪽 아닌가? 이거 아니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어디서 풀었던 것 같은데? 뭔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지지. 자, 어찌됐든 네 문제를 다 풀었고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킬러 시리즈 도형의 방정식 첫 번째 강의는 이걸로 마칠게. 느낌상 선생님이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30분이 넘어갈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할게.